안철수, 김희수 부결,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 가졌다, 국당 책임론 제기되니까 안철수 민주당 의원도 포기를 불참했다. 저 새끼 또 조작이 거짓말한다. 민주당은 국무위원도 모두 참석했다네요. 예. 그러니까 이번 표결에 100% 참석한 거예요. 민주당 의원 중에 참석 안 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심은 좀 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하긴 만약에 한 2명 정도가 불참했다고 하면은 난리 나네. 거의 출당 수준. 에이 참. 추미애님의 트윗입니다.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은 탄핵 불복이고 정권교체 불인정이다. 탄핵을 완수한 국민이 바라는 적폐청산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짓밟았다. 그래서 부결시켜서 안철수가 존재감을 과시하면 뭘 바라는 건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 달라. 그래서 주요 소요 사안마다 나한테 물어봐줘. 내 동의를 구해줘. 그거거든요. 거기 하나 더 송파울의 자리 하나 만들어줘. 저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20석 여당으로요. 4개월 끌어온 거잖아요. 예. 나름대로 문안이 왔잖아요. 그게 어떤 힘이었냐고요. 국민의힘이었어요.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사실은 국회 의석의 비율은 하나도 안 중요했다고. 근데 안철수가 이렇게 먹니를 딱 부려서 존재감을 과시까지는 했어. 이따 작전 성공이라고. 그 뒤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어. 그 후에 벌어질 일을. 국민들이 끌어가는 국회라면 안철수가 중요하니 안철수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서 주요 사안마다 국민의당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진 않아요. 국민이 없는 국민의당을 없애는 방식으로 가지. 아마 모르긴 해도요.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사무실에 전화가 지금 빗발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계산을 못해. 그러니까 푸른 나무를 공작을 해서라도 데려가서 죄송해요 여러분. 그냥 웃기려고 하는 소리예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래서 뭔가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런 건 있거든. 국정에 협치하면서 자발적으로 좋은 건 어차피 좋은 목소리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게 나와도 협조할 건 협조해주면서 가면 그게 야당의 존재감이지. 김희수를 부결시키는 건요. 내가 민주 진보 세력 아님 딱 인정하고 만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정서 중에 김희수 헌재 소장이 호남 출신이라는 점도 굉장히 호남인들한테는 뼈아픈 대목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네. 사실 이번에 부결이 된 것은 확정적으로 뉴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안철수가 자기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멘트들을 보면 느낌은 지금 안철수가 주도해서 부결을 시킨 냄새가 좀 나거든요. 이 양반이 부결시킨 그 이유를 보면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소장으로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이거는 진보 성향 판사이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이야기는 하고 똑같고요. 안철수가 이야기하는 거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이거는 소수 의견을 많이 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이야기 같아요. 며칠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떠돌았잖아요.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김수 헌법재판소장 부결은 아마도 국민의당에서 이 소수 의견 그러니까 군형법에 관계된 이 판결에 대한 것을 지금 걸고 넘어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이기 때문에 안 되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난주 국민의당 대변인 논평 중에 기독교계에서 김희수 재판관의 그 군내 동성애의 그 위헌 가능성에 대한 소수 의견을 가지고 김희수 재판관이 헌법소장이 되면 동성애를 합법화시킬 거다라는 논리까지 끌고 나갔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그 논리, 그 텍스트를 그대로 인용해서 코멘트 붙이지 않고 자기들의 의견 인양 논평문에 넣어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은 그냥 자유한국당에 올라타는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국민의당이 과연 이제는 노선을 확실히 잡은 건가? 그러면은 절반은 국민의당 내에 있는 절반의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분리해봐도 비례대표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국민의당에서 못 나가잖아요. 국민의당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또 지역적 공통점이 있으니까 완전히 그 선이 딱 분명하게 구분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희수 재판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논평을 그대로 아니다. 기독교계의 논평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걸 보면서 좀 묘한 느낌을 받긴 했었어요. 오늘 트윗은 폭발하는 게 주로 자유한국당보다는 안철수의 발언,
김희수 부결?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 가졌다. 이 기사에 대한 분노들이 훨씬 많아요. 생각해보면은 지역감정 선동해가지고 당 새로 만들어 나가서 창당하고 그래서 호남을 싹쓸이하다시피 해서 당을 만들고 대선 때는 제보 조작을 해서 어떻게 가려다가 결국은 들통났고 근데 자숙하는 시간도 없이 다시 당대표로 복귀한 안철수가 대표한다고 국회를 국민을 참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요. 145대 145 이걸로 지금 일어났던 상황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문재인 정부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왜 이런 거 있잖아. 너무 잘 돼서 안일했던 측면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만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당장은 부결시켰으니까 정치도 기세 싸움이고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전쟁에 이긴 자들이 환호하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이미 자멸의 길로 들어가는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그런 사건이 분명히 되는 건 확실해요. 민심이 보여주잖아요. 네. 만약에 국민의당의 이런 부결이 국민의당 지지율이 최소한 더불어민주당이 한 반쯤 나오면서 했다 그러면 민심을 더 얻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어서 네. 문재인 대통령 쪽에 저쪽에 상존하는 자유한국당과 한뿌리라고 하는 이쪽에 상존하는 반대쪽을 확실히 지분을 쥐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안철수의 전략은 맞는 건데 사실상 지지율 자체가 의미가 없을 만큼 나오고 4.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지지율이 사실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오차범위잖아요. 당원들만 찬성하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네.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런 정당이 뭐 국회를 자기들이 대표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들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민의와 다른 짓을 했는데 그러면 니들 바꿔줄게 하는 거예요. 당장 선거가 멀리 남아있는 것 뿐이지. 근데 그 분풀이로라도 지방선거 때는 전멸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시작인데 이걸 안철수가 뜨거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존재감 과시했으니 됐고 선거는 멀리 남았다. 요 스탠스로 가면 호남권에 가면은 지금 열성적으로 그 지역을 가꾸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지금 진보 정당들이에요. 정의당을 비롯해가지고. 네. 호남의 진보의 지지세가 꽤 남아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인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당선됩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에다가 2명 뽑는 지역구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안 되고요. 국민의당도 안 찍고 싶은 사람들은 대거 진보 정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뿌리채 국민의당이 흔들릴 가능성이 되게 높은. 물론 당연히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나 이쪽에는 당선될 가능성이 사실 없습니다. 이 분위기로 가면. 그러니까 안철수는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사실은 자기가 낳은 뭐 4번째 아이라고 했던가요? 그 아이를 죽이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모진 부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영화 살해범 같은 건가요? 예. 무서운데. 이 박지원이라는 양반이 또 페이스북을 갖고 장난질을 하시네요. 처음에 박지원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 원문은요. 김희수 헌법재판소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 부결되었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까지가 있었는데 수정을 했어요. 교각사루? 이렇게 해가지고 물음표를 달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또 썼어요. 교각사루는 청와대에서 박성진, 류영진 씨 등을 살리려다 김희수 후보자가 부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이번 부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난 이해가 안 돼요, 이 문장이. 그러니까 교각사루가 정확하게 이런 뜻이에요.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침. 그 벼룩 한 마리 잡자고 초가상간 태운다 뭐 이런 그 속담하고 연결. 그러니까 소의 뿔을 얻으려다 소를 죽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써 있는 내용이 참 이상해요. 청와대의 신경질적인 반응, 여당의 국민의당 탓, 안철수 호남 운운하면 안 됩니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뭐 기회로 삼아야 성공합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이렇게 썼네요. 이 국민이 이깁니다는 또 여기다 이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박지원 씨? 정치인들은 뭐 자기들 편리할 대로 국민이라 갖다 쓰잖아요. 지금 안철수도 그랬잖아. 그러네. 40석밖에 안 되는 정당이 국회를 대표한다는 등 우리가 뭐 의견을 좌지우지한다는 등 이런 말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거든요. 설사 그런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갖고 있더라도 안철수는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게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자기의 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무력에 갖다 대는, 그러니까 정치를 정말 모르는 정할못 대표적인 것이 난 안철수라고 보거든요. 보통은 고수들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감추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대중들한테는 겸손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안철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안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 뭐 육박한다거나 뭐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을 때는 그 말이 먹힌다니까요. 네.
지지율 최꼴찌. 사실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나는 국민의당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할 사람이 사실상 100%인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무슨 민의를 어떻게 뭐 얼마나 대변할 건데요. 아마 제 이름을 그 지지율 조사에 넣어도 한 4%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사건을 이유로 이런 논의들이 생길 거예요. 이게 일종의 역풍인데 국회의원 이야기도 나오겠죠.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사람들, 특히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빌미로 해가지고 대책도 없는 뭐 북핵 빌미로 해가지고 장애로 뛰쳐나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이야기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탄핵, 주민소환제 같은 것도 분명히 또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런 식의 역풍은 절대 다수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 박지원의 트윗에는 그 RT보다 멘션이 훨씬 많아요. 5배, 6배 정도 많은데 그중에서 재밌는 멘션이 있습니다. 최 DS님의 트윗인데요. 홍준표, 안철수, 박지원, 김동철. 나이 먹어도 철 안 드는 공통점이 있네요. 기저귀 채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번 그 부결 사태로 청와대의 전병헌 그 정무수석과 안철수 대표가 만날 예정이 있었는데 정무수석이 이것을 취소하고 청와대로 들어갔어요. 안철수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정무수석이 들어가서 기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가 캐스팅 보트를 과시하는 정략의 경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우리는 가는 길이 험해도 우리 갈 길을 가겠다. 이거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산이 있으면 길을 열고 물이 막히면 다리 놓는 심정으로 뚜벅뚜벅 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화와 소통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대화와 소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도 말로만 협치를 얘기하지 말고 행동으로 협치를 실현해 주길 바란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 참 어렵다고 느끼는 게요. 살이 나오겠다. 왜 청와대는 협치 안 해? 우리랑 얘기 안 해? 이거잖아요, 야당은. 근데 청와대 쪽에서는 또 뉘앙스는 이런 거잖아요. 계속 반대만 한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네. 어느 쪽 말이 더 정확할까요? 예를 들면은 정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90%가 뭔지 아십니까? 인사권을 갖는 거예요. 중요 정부 직책의 인사권을 갖는 거야. 김희수 정도 되면은 난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성진 후보자 같은 사람들 낙마한다고 해도 저는 아까울 게 없거든요. 솔직히. 청문회는 안 해봤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그 논란들을 보면 우리 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박성진 후보자가 낙마한다 그러면 서운할 것 같지는 않아, 솔직히. 근데 김희수 헌재소장은 갖는 상징성 때문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인사권이란 게 뭐냐고요. 그런 주요 자리들, 헌재소장이나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같은 자리. 그 정도는 부결시키는 건 말이 안 돼요. 장관은 저는 야당들이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헌법기관이고 뭐 삼권 분립돼 있는 이게 지금 김희수 헌재소장이 무너지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또 해봐야 되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위험해집니다. 그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논란이 돼 가도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국민당이 이럴 수 있잖아요. 캐스팅 보트라는 게. 만약에 김희수에 이어서 김명수까지 부결되면 니들 어쩔래? 우리 요구를 들어줘 하는 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 발언이 거의 그 정도 협박에 가까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딜용으로 사용되면 정치가 왜곡되는 건데 물론 문재인 정부의 그러니까 청와대의 기조는 그런 걸 전혀 안 받아들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해지는 게 이런 거죠. 국민의 반응. 또 여론조사 금방 나오니까 국민의 반응이 국민의당 니들 잘못했다라는 그 여론이 받아들여지면 좀 수그러들 거예요. 막 항의 전화 계속 오고. 근데 국민들 여론이 그렇지 않은 쪽, 뭔가 잘못된 사람은 낙마시켜야지라는 게 더 많아지는 여론이 돼버리면 국민의당은 기대 등등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라고 하는 게 자기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행위라고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비열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대선 불복이라고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결정적인 인사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인사권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부결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자체를 인정 안 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대선 불복하는 프레임으로 가는 것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봐요. 어떻게 정권을 바꿨는데 독립기관인 헌재소장을 임명을 했는데 그거를 부결시켜버려? 그거죠. 딱히 이유가 일반 우리 같은 민주진봉에 있는 사람들이야 동성애를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을 소수자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은 우리가 똑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빌미로 만약에 부결시켰다고 하면 그건 빌미일 뿐이겠죠. 그것이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의 부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숙하는 시간도 없이 다시 당대표로 복귀한 안철수가 대표한다고 국회를, 국민을, 참,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요. 145대 145. 이걸로 지금 일어났던 상황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문재인 정부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왜 이런 거 있잖아. 너무 잘 돼서
안일했던 측면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만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당장은 부결시켰으니까 예. 정치도 기세 싸움이고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전쟁에 이긴 자들이 환호하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이미 자멸의 길로 들어가는,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그런 사건이 분명히 되는 건 확실해요. 민심이 보여주잖아요. 예. 만약에 국민의당이 이런 부결이 국민의당 지지율이 최소한 더불어민주당이 한 반쯤 나오면서 했다 그러면 민심을 더 얻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어서 예. 문재인 대통령 쪽에 저쪽에 상존하는 자유한국당과 한뿌리라고 하는 이쪽에 상존하는 반대쪽을 확실히 지분을 쥐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안철수의 전략은 맞는 건데 사실상 지지율 자체가 의미가 없을 만큼 나오고 4.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지지율이 사실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오차범위잖아요. 당원들만 찬성하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예.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런 정당이 뭐 국회를 자기들이 대표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들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민의와 다른 짓을 했는 안철수, 김희수 부결,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 가졌다, 국당 책임론 제기되니까 안철수 민주당 의원도 포기를 불참했다. 저 새끼 또 조작에 거짓말한다. 민주당은 국무위원도 모두 참석했다네요. 예. 그러니까 이번 표결에 100% 참석한 거예요. 민주당 의원 중에 참석 안 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심은 좀 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하긴 만약에 한 2명 정도가 불참했다고 하면은 난리 나요. 거의 출당 수준. 에이 참. 추미애님의 트윗입니다.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은 탄핵 불복이고 정권교체 불인정이다. 탄핵을 완수한 국민이 바라는 적폐청산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짓밟았다. 그래서 부결시켜서 안철수가 존재감을 과시하면 뭘 바라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 달라. 그래서 주요 소요 사안마다 나한테 물어봐줘. 내 동의를 구해줘. 그거거든요. 거기 하나 더 송파울의 자리 하나 만들어줘. 저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20석 여당으로요. 4개월 끌어온 거잖아요. 예. 나름대로 문안이 왔잖아요. 그게 어떤 힘이었냐고요. 국민의힘이었어요.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사실은 국회 의석의 비율은 하나도 안 중요했다고. 근데 안철수가 이렇게 먹니를 딱 부려서 전제가 논리 그 텍스트를 그대로 인용해서 코멘트 붙이지 않고 자기들의 의견 인양 논평문에 넣어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은 그냥 자유한국당에 올라타는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국민의당이 과연 이제는 노선을 확실히 잡은 건가? 그러면은 절반은 국민의당 내에 있는 절반의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분리해봐도 비례대표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국민의당에서 못 나가잖아요. 국민의당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또 지역적 공통점이 있으니까 완전히 그 선이 딱 분명하게 구분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희수 재판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논평을 그대로 아니다. 기독교계의 논평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걸 보면서 좀 묘한 느낌을 받긴 했었어요. 오늘 트윗은 폭발하는 게 주로 자유한국당보다는 안철수의 발언, 김희수 부결,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 가졌다. 이 기사에 대한 분노들이 훨씬 많아요. 생각해보면은 지역감정 선동해가지고 당 새로 만들어 나가서 창당하고 그래서 호남을 싹쓸이하다시피 해서 당을 만들고 대선 때는 제보 조작을 해서 어떻게 가려다가 결국은 들통났고. 부결을 시킨 냄새가 좀 나거든요. 이 양반이 부결시킨 그 이유를 보면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소장으로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이거는 진보 성향 판사이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고요. 안철수가 이야기하는 거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이거는 소수 의견을 많이 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이야기 같아요. 며칠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떠돌았잖아요.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김수 헌법재판소장 부결은 아마도 국민의당에서 이 소수 의견, 그러니까 군형법에 관계된 이 판결에 대한 것을 지금 걸고 넘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이기 때문에 안 되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난주 국민의당 대변인 논평 중에 기독교계에서 김희수 재판관의 그 군내 동성애의 그 위헌 가능성에 대한 소수 의견을 가지고 김희수 재판관이 헌법소장이 되면 동성애를 합법화시킬 거다라는 논리까지 끌고 나갔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과시까지는 했어. 이따 작전 성공이라고. 그 뒤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어.
그 후에 벌어질 일을 국민들이 끌어가는 국회라면 안철수가 중요하니 안철수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서 주요 사안마다 국민의당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진 않아요. 국민이 없는 국민의당을 없애는 방식으로 가지. 아마 모르긴 해도요,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사무실에 전화가 지금 빗발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계산을 못해. 그러니까 푸른나무를 공작을 해서라도 데려가서, 죄송해요 여러분, 그냥 웃기려고 하는 소리예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래서 뭔가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런 건 있거든. 국정에 협치하면서 자발적으로 좋은 건, 어차피 좋은 목소리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게 나와도 협조할 건 협조해주면서 가면 그게 야당의 존재감이지. 김희수를 부결시키는 건요, 내가 민주진보 세력 아님 딱 인정하고 만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정서 중에 김희수 헌재 소장이 호남 출신이라는 점도 굉장히 호남인들한테는 뼈아픈 대목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번에 부결이 된 것은 확정적으로 뉴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안철수가 자기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멘트들을 보면 느낌은 지금 안철수가 주도해서